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적한 동네에서 7발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머리에 3발, 가슴에 3발, 사타구니에 1발. 총을 맞은 남자는 즉사했고 파란 복면을 쓰고 있던 범인은 옆에 있던 죽은 남자의 아내를 밀어 쓰러뜨리고는 그녀의 반지를 가져갑니다. 반지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깊은 원한 관계였던 것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0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제이미 페이스 총격 사건입니다. 제이미 페이스는 대학 시절까지 당시 흔하지 않게 결혼을 부정하던 독신주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도 한 여자를 만나 그 신념이 깨지고 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 제니퍼는 이미 이혼을 경험하고 8살 난 딸도 1명 있었죠. 하지만 그런 조건은 제이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그들은 7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의 딸도 법적으로 입양하면서 모자람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들이 처음 만난 지 딱 15주년이 되는 날 아침, 반려견과 아침 산책을 하러 나온 그들은 집 밖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갑작스러운 총격을 당하게 됩니다. 범인은 파란 복면을 썼고 닛산 타이탄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는 것이 현장 근처의 CCTV 영상에 찍혀 있었는데요. 차량에 텍사스의 T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특이점이 있었지만 번호판은 안 찍혀 있어서 누군가를 특정하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반지는 $3,000 정도였는데 살인의 이유가 되기에는 명분이 부족했죠. 분명 어떤 동기가 있는 사건처럼 보였지만 주변에 가벼운 원한 관계도 없는 선한 이웃이었던 제이미 페이스였기에 쉽게 풀어가기엔 어려운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제니퍼는 TV에 나가 남편을 죽인 범인을 찾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유일한 단서였던 T 스티커가 붙은 닛산 타이탄을 발견하면 제보해달라고 말이죠. 이웃들은 불쌍한 그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장례식도 2차례나 크게 치러주면서 억울하게 죽은 제이미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한편 수사에 집중하던 경찰은 제니퍼의 문자 기록에서 고등학교 때 만난 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데런 로페즈. 이라크 전쟁에서 살아남은 퇴역군인으로 테네시주 컴벌랜드의 한 동네에 거주하며 2020년 초부터 제니퍼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왕복 20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에 거주 중이었기에 따로 만남을 갖진 않은 듯 했지만 둘은 하루에 500번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었고 제이미의 죽음 이틀 전까지도 연락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사건 하루 전 딸에게 며칠 사냥을 다녀올 거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이동 동선에 설치된 몇몇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그의 차량은 닛산 타이탄. T 스티커가 후방 유리에 붙어 있었으며 중간에 들린 주유소의 CCTV에는 파란 복면을 쓴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제이미의 동네에서도 그 모습은 담겨 있었으며 제이미가 집에서 나오자 데런은 계획대로 총격을 감행했죠. 무참히 살해된 그를 뒤로하고 데런은 유유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이 더 이상 지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운전 중이던 그를 즉시 체포했고 집에서는 현장에서 사용된 권총까지 확보했죠. 그들의 연락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가 틀림없었지만 제니퍼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인정하나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증거들은 넘쳐났는데요. 심지어는 자신이 TV에 나와 T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한 이후에 데런에겐 연락해 그 스티커를 떼라고 했고 죽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용의선상에 있어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땐 경찰에 연락해 온갖 욕설과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어 슬픈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황상 공범은 아니라 결론 내렸고 대신 수사에 방해를 했던 행동에 대해 그녀를 사법방해죄로 입건하죠. 데런은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한 살인범이 되었고 제니퍼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시점 경찰은 그녀의 컴퓨터를 조사 중 그들의 입장을 바꿔놓는 한 메일 내역을 찾게 됩니다. 발신인은 죽은 남편 제이미 페이스, 수신인은 데런 로페즈. 메일의 내용은 제니퍼가 학대당하는 사진과 그걸 보러 오라고 조롱하는 제이미의 도발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에서의 제이미는 명백한 학대범이었죠. 그리고 데런은 제니퍼의 친구에게서 그녀를 제발 도와달라는 메일도 받았는데요. 한때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의 비참한 인생을 보고 그녀를 구제하기 위해 데런은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죠. 무자비한 살인의 이미지는 이 메일들로 인해 사랑했던 여자를 위한 복수 정도로 바뀌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퍼가 살인 청부로 입건된 것이죠. 역시 미국답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남아있는 부분을 끝까지 수사했고 죽은 남편 제이미 페이스와 그녀의 친구가 데런에게 보냈던 메일은 모두 제니퍼가 보낸 것이라는 게 최종 수사 과정에서 다시 밝혀지게 됩니다. 그녀가 보낸 학대 사진은 모두 구매한 이미지였고
내용은 전부 그녀가 지어낸 허구였던 것이죠. 대런과의 모든 연락은 이를 위한 작전이었고 그녀는 단순히 남편이 죽고 자신에게 떨어질 사망보험금과 퇴직연금만을 위해 전 남자친구였던 대런을 자기 대신 손에 피 묻혀줄 대행인으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제니퍼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찰의 완벽한 수사 증거들로 인해 끝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한편 대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제이미 페이스를 또 한 번 죽이는 뻔뻔함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어느덧 3년이 지난 2023년 8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대런에게 재판부는 62년의 중형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미국의 재판은 항상 속이 시원하지만 죽은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 그것과 별개로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던 제이미 페이스는 누구보다 선한 눈을 가지고 있어 슬픔이 더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이번 달 8월에 최종 판결이 났는데 두 범인들에게 자비 없는 중형이 내려져 참 후련한 기분이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괴이언이었습니다.